여당에서 던진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김포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김병수 김포시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더라도 김포는 여전히 섬 지역으로 남게 될 거라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울로 편입하는 게 시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 더 좋다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YTN과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저희가 사실 경기도 현재에도 경기도에서 약간 소외받는 섬 같은 지역인데요. 북도, 남도가 나눠지더라도 저희가 남도를 가도 그렇고 북도를 가도 그렇고 사실상 또다시 고립되는 섬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남도나 북도 쪽 교류보다는 서울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서울로 편입하는 게 김포 시민들의 편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중국 출장 중에 터진 큰 이슈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 갈라치기를 한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신이 추진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인데 여당 대표가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정략에 몰두할 시간이 있으면 지하철 5호선 확정과 예타면을 통한 빠른 추진에 오히려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에 편입되면 김포시 교통 문제 해결도 더 수월할 거라고 보는데요. 최근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이 되면 네. 여러 가지 좀 교통난도 있고 하는데 이게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저는 이제 서울시가 직접적인 어떤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일단은 지금 시도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예, 서울시 예. 입장에서는 예산 투입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또 저는 양쪽의 윈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서울이 해양 도시로서의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양을 접하고 있잖아요, 김포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그런데요, 생각합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는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목표 등을 들어보고 서울 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깊이 연구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의 여러 가지 우려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장님을 뵙게 되면 일단 직접 들어야 되겠죠. 들어보고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과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서울시의 미래 도시 경쟁력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오늘 저녁 국민의힘 소속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들과 만찬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도 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당협위원장은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미 서울 외곽 지역에서 활동하는 당협위원장은 서울에도 낙후된 곳이 많다며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제로 제가 있는 도봉구만 해도 서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규제는 다 받고 있지만 서울로서 누려야 되는 교통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생활 인프라에 대한 혜택은 또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러면 이런 데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서울의 크기만 늘린다고 서울의 경쟁력이 생기느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정 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직 서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재건축, 재개발에서 소외되고 교통 인프라에서 그 무조건 경기도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 서울 시민들의 삶도 한번 되돌아볼 네. 필요가 있다. 여기에 구리, 광명 등 다른 지역 편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데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구리시가 바로 저희 중랑구 옆에 있거든요. 네. 옆에 있는데 구리시가 만약에 서울로 편입된다고 하면은 구리와 서울의 차이는 언덕 하나, 거리 하나의 차이예요. 네. 그런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리시에 다 몰려 있고 네. 그리고 이미 신축 아파트 가격은 구리나 남양주가 더 비싸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경계선인 중랑구에 사는 이유는 네. 서울이라는 마지막 심리적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서울 교통 체계를 이용해서 서울 시내의 통근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서울로 편입하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부동산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져요. 그래서 구리와 이쪽을 더 얻자고 이 서울 외곽 주민들의 마음을 잃게 된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서울을 더 비대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한다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고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시 재정 부담이 늘어나서 김포 교통망 확충 사업의 동력이 오히려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 수건 사업은 5호선, 9호선 연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건데 서울시로 편입되게 되면은 이게 광역전철이 아니라 도시철도가 됩니다.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의 차이는 뭐냐면요. 광역철도는요 건설할 때 7대3으로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가 7입니다. 근데 도시철도가 되어가지고 서울시계 내의 철도를 연장하는 게 되면은 오히려 서울시가 6이고요. 국비가 4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장 사업이 되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정당은 물론 지역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